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시간 요 세율 가지고 세율 전에 그 5번 얘기를 먼저 해보고 세율로 가겠습니다. 자, 5번은 뭐라고 써져 있냐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대수선이라는 말은 이제 이 공법에 나오는 용어예요. 건축법에서. 대수선이가 뭐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생각하시면 돼요. 리모델링. 리모델링이라고 들어보셨죠? 리모델링. 싹 바꾸는 거죠. 리모델링. 그렇죠? 그러니까 개수는 그냥 좀 이게 꼼지락거려서 고치는 거고 대수는 거의 뭐냐 건물 짓는 거랑 다름없는 느낌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리모델링 문화보다는 재건축 문화가 발달돼 있죠. 그냥 다 부셔버리고 다시 짓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낭비가 심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 유럽 여행 같은데 동유럽이나 이런 데들 딱 보면 예? 어저께도 이제 아시는 분이 뭐 해외 농업 탐방 명칭은 해외 농업 시찰 결론은 뭐야 놀러 가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동유럽을 간다고 그냥 탁 연락이 온 거야 뭐 조용히 가면 되지 왜 꼭 연락을 해 이렇게 염장 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기는 동유럽 가고 나는 평택으로 강의를 하러 오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 동유럽 그런 데 같은 경우도 여러분 유럽 가보시면 어때요? 막 거기는 건물을 막 다 고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을 고치는 건물이 멋있지. 늘 걔는 그냥 계속 고쳐 쓰는 거잖아, 계속. 그러니까 그게 되게 막 동유럽 같은 건물 보면 이쁘고 그렇죠. 거기 보다가 우리나라 건물 보면 한숨 나와. 아, 우리는 왜 이럴까? 요즘은 그래서 서울 같은 데도 보면은 이 리모델링 많이 합니다. 요즘은 서울도 건물 같은 것도 빌딩도 보면요. 진짜 이뻐요, 막. 어떤 옛날 같으면 상상 못 하는데 막 건물도 보면은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건물을 이렇게 딱 줘요. 여기에 막 나무도 있고 막 여기 또 정원도 꾸미고 이런 식으로. 그럼 사실 이 공간을 비우게 되면은 이것만큼 손해잖아. 하지만 요즘은 이제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건물도 막 외관은 막 다 뭘 뻥뻥 뚫어놨어요. 이렇게 막 뚫어놨어요. 이렇게. 왜 뚫었는지 모르겠어요. 남들 보면은 야, 이 돈 아깝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은 건물 외관이 멋있어야지 좋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건물이 있고 여기 건물이 있으면은 중개 사무실 차린다면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로 가고 싶지. 왠지 손님들이 건물 외관이 멋있는 데로 와서 중개 사무실 들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건물주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리모델링. 자, 그러면은 이런 건축이나 대수선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다 수선비를 다 증빙을 남겨놓는다고. 그렇죠? 다 장부에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법인은 다 장부에 기록을 하겠죠. 법인은 이거는 장부에다 다 기록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개인이 개수한 거야. 이거 개인이 수선을 한 거야. 개인이. 그럼 개인이 수선하다 보면은 그냥 동네 아저씨를 이렇게 불러다가 꽂힌 게 많아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어때요? 영세업자죠. 영세업자야. 그럼 영세업자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맨날 뭐라 그래요? 증빙 끊어달라면 아우 무슨 증빙이냐고. 같은 동 살면서. 그렇죠? 그러면 공사비가 한 1,000만 원 나왔어. 1,0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은 증빙을 끊어주긴 끊어주지. 얼마로? 500으로. 그렇죠? 나머지 없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대신 싸게 해줄 테니까. 그런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개인이 건축이나 수선하다 보면은 증빙을 100% 입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이게. 그럼 100% 입증 못하고 취득가격을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탈세로 무조건 볼 거냐. 물론 봐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러면 못하는 거야 이게 개인은. 개인이 뭐 장부 기록할 줄도 모르고 무슨 경리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과세관청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법인은 용서가 안 되는데 법인이 아닌 개인은 그럴 수 있겠다. 그래도 증빙을 다 100% 입증 못하지만 최소한 그럼 90% 넘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바로 요 규정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예요? 누구? 법인이 아닌 자. 이 말이 어려워요 이게. 법인이 아닌 자면 어떤 자예요? 개인이잖아. 그냥 개인이 하면 얼마나 좋아. 꼭 법인 이렇게 써놓으세요. 법인이 아닌 자. 그럼 개인이잖아, 개인. 그럼 금방 알아먹는데 법인이 말을 비꼬야.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으로 취득했을 때는 취득 가격 중, 자, 밑줄 100분의 몇이에요? 90을 넘었는데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입증됐으면은 그걸 취득가격으로 하자. 맞죠? 그래서 1번, 2번, 3번에 있는 금액을 다 더해서 간다. 1번과 2번으로 되어 있지만 3번도 들어갑니다. 1번, 2번, 3번 다 이거를 취득가격으로 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해석이. 자, 어쨌든 포인트는 법인이 아닌 자, 법인이 아닌 자, 법인은 안 되고요. 법인은 100%가 돼야 돼, 100%. 근데 법인이 아닌 자, 법인이 아닌 자가 몇 프로만 넘어가면은 90%만 초과해서 입증이 되면은 미입증된 것이 있어도 미입증이 있어도 오케이 해준다.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 뜻이에요. 네. 자, 그다음에 세율. 자, 세율 별표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세율을 알아야 되냐? 세율을 알아야지 세금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 뭘 했죠? 방금 전까지 우리 뭐 배웠죠? 그나저나 방금 전에 뭐 했어요, 우리가? 뭘 많이 했잖아. 취득가액, 그래, 그랬죠? 취득가액. 지금 오늘 뭘 하고 간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취득가격. 그렇죠? 우리는 과세표준을 배우신 거야. 과세표준. 수업 끝나고 가면서 그나저나 오늘 뭐 했지? 뭘 한 건지는 알아야죠. 과세표준을 배운 거예요. 과세표준. 그러면 과세표준은 뭘 과표로 한다?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맞죠? 근데 취득가액은 우리가 신고하도록 돼 있어서 신고가액이 되는데 신고를 잘못할까봐 규제하는 금액을 뭘 한다? 시가표준에. 그러면 시가표준에 이상으로 신고해주면 되는 거죠? 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객관적인 취득이 됐을 때는 뭘로 한다? 사실상 뭐로 한다? 취득가액으로 가액을 과표로 한다. 요거 했었어요. 그렇죠? 요거 배운 거 지금. 그렇죠? 더 얹어지는 거는 취득, 세 번째는 취득 가격을 결정할 때는 여기에 직간접적인 비용이 있다면 이 직간접적인 비용을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거 배운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간주 취득일 때는 우리가 증가액을 과표로 본다. 그렇죠? 다섯 번째 수선 등을 했을 때는 우리가 뭐 한다? 90%만 넘어가면은 우리가 인정해 준다. 지금 요거 공부한 거예요. 아셨죠? 그럼 1, 2, 3, 4, 5 중에서 요게 제일 중요한 얘기야. 요게. 네. 그렇죠? 그러면 취득 가격을 상황에 따라 어떤 때는 신고가액, 어떤 때는 시가표준, 어떤 때는 사실상 취득가액. 요걸 가면 되는 거겠죠? 거기다가 이제 뭐만 하면 돼요? 곱하기 세율만 곱하면 되지. 곱하기 세율. 그렇죠? 그러면 세금률은 세 가지 제도가 있어요. 취득세는 세금률 제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표준세율 제도가 있어요. 표준세율. 우리 표준세라는 단어 배웠어요. 표준은 기준이 되는 세율. 기본이 되는 세율. 네, 표준세율은 기준이 되는 세율, 기본이 되는 세율. 이것을 표준세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과세율이 있어요. 중과세율은 곱하기 몇 배를 더 내는 거예요. 중과세율은 곱하기 몇 배를 더 내는 거예요. 2배를 더 내라, 3배를 내라. 그러면 중과세율로 걸렸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취득을 했으니까 그러겠죠? 즉 규제를 할 필요가 있었을 때는 중과세율을 때립니다. 중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례세율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특례세율. 자, 특예니까 무슨 뜻일까요? 특례는 특별한 예다 이런 뜻이죠. 특별한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인 취득일 때는 표준세율, 규제할 때는 중과세율, 예외적인 상황이 생길 때는 특례세율. 아셨죠? 자, 이번 시간에도 오늘도 굉장히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새로운 용어들이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표준, 중과, 특례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할까요? 네? 1, 2, 3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네? 몇 번? 1번. 그렇죠? 네. 힌트 줬잖아, 1번이라고. 그렇죠? 1번. 그러니까 항상 이게 표준이 중요한 거예요, 표준이.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를 할 때 보면은 기본적인 중개를 이런 걸 단순 중개라는 단순 중개 상황이 제일 많지. 이런 특수한 경우는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아셨죠? 근데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면 꼭 이런 걸 낸단 말이야. 이상한 거.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어렵게 낼 때 어렵게 내는 건 쉬워요. 이상한 거 내면 돼 막. 구석탱이 있는 거 갖다 내면 돼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맞출 수는 없어 우리가. 그렇죠? 나중에 될 문제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만 딱 하는 거야. 기본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쉽고 중요한 내용을 맞춰야지 어렵고 이상한 문제를 맞추는 게 실력이 아니에요. 쉽고 중요한 거는 우리 실력으로 맞추고 어렵고 이상한 문제는 찍어서 맞춰야 돼요. 응? 그래야지 내가 효율적으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알아. 그렇죠? 저도 세법 강의한 지가 벌써 한 18년, 뭐 공부한 지 따지면 거의 20년이 넘어가는데 지금도 저 다 몰라요. 다. 워낙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법. 우리 지금 기초니까 이 정도지. 우리 물론 부동산 세법 기본서도 뭐 제일 얇아요 사실은. 근데 원래 저희 학과에서 가르치는 세법책이 이따만 하거든 사실은. 이거 2년 동안 학생들이 배운단 말이야. 2년 동안 세법만 배워요 세법만. 이만한 거. 그렇죠? 근데 이걸 배워도 다 몰라.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이렇습니다. 몇 번 들어보고 잘 모르겠는 거는 그냥 패스. 그거 연연하지 마. 그냥. 그건 내 인생이 아니야 그쪽은. 그렇죠? 그게 편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 할 수 있는 것만. 어차피 우리는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전략이 필요. 물론 지금은 다 듣긴 들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좁혀가야 돼요 지금. 아셨죠? 자 그러면 일단은 표준 세율은 무조건 외워야 돼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외우는 건지 그 방법은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은 어떻게 적용하는지만 알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신고 가액을 만약에 뭐 매매로 했다. 매매로 한 거야 매매. 예를 들어서 매매. 근데 매매로 했어요. 그럼 매매로 했는데 매매가가 2억이야. 이 빌라 매매가 2억이야. 그래서 2억으로 신고했어요. 2억으로. 그럼 2억으로 신고하면은 2억으로 자 개인과 개인끼리 거래해서 2억으로 신고했어요. 그러면 2억으로 신고한 게 잘 한 건지 못한 건지를 검사해봐야 된다 그랬죠? 그 검사하는 가격을 뭐라고 그래요? 시가표준액. 그래서 시가표준액을 조회를 딱 해보니까 1억 7천이야. 그러면 이분은 신고를 잘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지. 아니 탈세한 거냐 이게 얘기하지만. 어? 우리 늘 탈세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사람 왜 이렇게 신고해? 1억 7천. 그렇죠? 자, 제 말은 탈세했냐 안 했냐 지금 이 얘기야. 탈세 안 한 거지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자꾸 우리 경험을 들이대면 안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신고하지 이 사람? 그렇죠? 자, 그럼 2억이 이분은 취득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2억을 잘 한 거죠? 그럼 이제 2억이 취득가격으로 결정됐어. 2억. 그러면 얘는 이제 계약 원인이 매매야, 매매. 그렇죠? 그런데 얘가 물건이 상가예요, 집이에요? 집이지, 집. 이게 빌라였다. 그러면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빌라냐, 집이냐, 아니냐에 따라 또 세율이 달라진다고. 그러면 만약에 얘가 빌라였잖아요. 그럼 얘는 요 표준 세율이 1%가 돼, 1%. 그러면 2억에 1% 오면 곱하기니까 2억에 1%면 얼마? 2억에 1%가 되면 얼마가 될까요? 200만 원 되면 200만 원. 200.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빌라가 아니라 상가가 되잖아요. 상가를 2억 주고 산 거야. 그러면 상가가 되면 상가는 2억 곱하기 4%가 돼, 표준 세율이. 그러니까 상가가 더 높아, 표준 세율이. 그러면 2억에 4%면 얼마가 될까요? 800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상가는 600을 더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만 생각한다면 나는 상가 사면 안 되고 집 사야 되는 거야. 왜? 세금률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게 중요해요. 중요하죠. 당연히 의뢰인들이 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 이것저것 물어볼 거 아니야. 상가 사면 이거 몇 프로 되는 건가요? 집을 사면 몇 프로 되는 이거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 시험은 내는 거지 당연히.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보세요. 408페이지. 표준세율에 별표시 해놓으시고 유상승계. 매매죠? 매매 등의 유상승계에서 자 농지. 내가 안성에 있는 포승에 있는 농지를 구입했어. 그럼 농지는 몇 프로예요? 3%.
1000분의 30에다 써놓습니다. 3%. 3%입니다. 근데 이외의 부동산, 이외의 부동산이라는 건 뭐냐면 상가 토지. 상가 토지는 4%야. 그런데 주택은 어때요? 주택은 세율이 더 낮죠? 주택은 6억까지는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몇 프로? 2%. 9억 초과는 3%. 그러면은 얘가 2억짜리 빌라니까 6억 이하니까 몇 프로? 1% 맞잖아요. 그렇죠? 얘는 2억짜리니까 1% 맞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이게 주택으로 구입하는 거냐 아니면 상가 토지로 구입하는 거냐에 따라서 세금률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가 토지가 세금률이 훨씬 더 높게끔 책정돼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네.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개념적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 이 세율표를 보니까 상가 토지보다는 집이 훨씬 더 유리하구나. 그렇죠? 일단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나중에 이 율은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상속. 상속을 받으면 어때요? 농지 상속일 때는 1000분의 23 써놓습니다. 2.3%, 2.3%. 근데 농지가 아닌 부동산 상속받으면 몇 프로? 1000분의 28, 2.8%. 그러면 농지가 세율이 높아요? 농지가 아닌 게 높아요? 농지가 아닌 게 높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대해 주는 거죠. 농지를 물려받으면 더 우대를 받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세율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님한테 받으신다면 농지를 물려받아야 돼요? 농지가 아닌 걸 물려받아야 돼요? 그렇죠? 농지를 물려받는 게 세금률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돈은 농지가 안 되지. 농지가 아닌 걸 받아 좋지. 그렇죠? 자. 그다음에 증여. 자, 증여는 비영리 사업자일 때는 1000분의 28이고 일반일 때는 1000분의 35가 된다. 일반일 때는 1000분의 35면 몇 프로죠? 3.5%. 3.5% 됩니다. 3.5%. 일반은 3.5%. 그다음에 원시 취득일 때는 1000분의 28. 1000분의 28이면 몇 프로? 2.8%. 원시니까 뭐죠? 건물을 신축했다, 매립했다, 간축했다 그거죠? 네, 간축했다. 그다음에 공유, 합유,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1000분의 23, 2.3%인데 아직 공유가 뭐고 합유가 뭐고 총유가 뭔지를 잘은 모르시니까 그냥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민법에 나옵니다. 공유한다, 총유한다, 합유한다 배우실 거예요. 그게. 근데 공유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공유. 그렇죠? 커피 프린스 벌써 그 사람 생각하는 거야? 이제 안 돼. 이제 그 사람 생각하면 안 되지. 부동산의 공유. 공유는 뭐야? 공동소유가 공유죠. 공유. 네. 공유한다, 총유한다, 합의한다 배우실 거예요. 민법에서. 그거는 민법 시간에 우리 이 교수님한테 잘 들어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한번 연습을 또 해볼까요? 자, 내가 요 땅이 있어. 토지가 있어요. 토지를 이게 대지야, 대지. 요거를 1억 주고 샀어요. 1억에 구입하였어요. 그럼 1억에 구입하면은 1억 원 곱하기 몇 프로? 4%. 그럼 1억 원에 4%면 얼마예요? 400만 원이에요. 400. 1억에 4%면 400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매매로 산 거죠? 매매로. 근데 내가 이거를 증여를 받았어. 증여를 받으면은 1억에 대해서 몇 프로? 이때는 보고 하면 되잖아. 보면서 3.5%. 그렇죠? 네. 그러면 얼마예요? 350만 원. 세금이 더 낮아지죠? 증여가. 근데 내가 상속을 받았어. 상속에. 1억에 상속 받았어. 몇 프로? 2.8%.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280만 원.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매매냐, 증여냐, 상속이냐 세율이 다 틀려진다고. 세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의뢰인들이 이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거 매매로 사면 얼마큼 내는 겁니까? 증여 받으면 얼마큼 내는 겁니까? 상속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이것만 생각한다면은 누가 제일 유리해요? 상속 받은 분들이 제일 유리하죠. 그 다음에 이제 증여, 그 다음 매매. 그렇죠? 자, 표준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다가 내가 이 땅에다 건물을 지어. 건물을 만약에 신축하였다. 그럼 건물을 신축하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공사비가 있겠죠? 공사비에다가 곱하기 요거는 원시취득이죠. 원시취득. 요거는 몇 프로? 2.8%가 됩니다. 공사비에 2.8이에요. 공사비에 대해서 2.8%다.
그럼 공사비가 얼마냐? 공사비가 이것도 한 뭐 1억 들어갔다. 그럼 1억에 대해서 몇 프로? 2.8. 그러면 얼마가 돼요? 280만 원. 280만 원. 그렇죠? 280. 맞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취득가액이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 메모해 놓으셨다가 집에 가셔서 직접 대입해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표준세율은 행위가 뭐냐에 따라 원시 취득이냐, 유상승계냐, 증여냐, 상속이냐 이게 또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참고란에 세율의 적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자, 가감할 수 있다가 써놓으세요. 탄력세율. 가감할 수 있다 옆에다가 탄력세율 써놓습니다. 탄력세율.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표준세율을 딱 잡아놓고 경기가 좋을 때는 세율을 좀 올려받아 플러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내려받아. 이게 탄력세율이에요. 대신 범위가 50%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매매일 땐 4%잖아요. 그 매매일 땐 4%야. 그러면 우리가 평택이나 안성에서 매매를 사면 4% 적용이 맞는데 지금 여기 포항이야. 그럼 포항이 지금 알지 않은 상황이 막 지진이 나고 막 상황이 안 좋지 않았죠? 그럼 그런 데 같은 데는 부동산 거래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물은 막 나오지만 누가 살려고 하냐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야, 안 되겠다. 지금 포항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렇죠? 그러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일단은 이거 세금을 받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자? 빨리 이제 의회를 열어서 좀 낮춰주자. 이런 제의가 있으니까 좀 낮춰주자. 그렇죠? 그래도 또 다시 이제 회복이 돼서 없던 일 되고 이제 경기가 좋으면 좀 높여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을 무슨 세율? 탄력세율. 무슨 세율? 탄력세율이라고 합니다. 탄력세율. 이렇게 정합니다. 탄력세율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중과세율. 자, 오늘 중과세율까지 할 건데 그 박스 별표시. 중과. 그러면 중과한다는 것은 제가 그랬습니다. 중과한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였죠? 규제하는 거야. 중과는. 중과는 규제하겠다. 규제하겠다. 그럼 규제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나와 있죠. 무슨성 재산? 사치성 재산. 사치스러운 재산을 취하기 때문에 표준세율 내고 중과할 때 기준세율 2%에 몇 배? 4배를 더 내라. 그러면 걔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런 표준세율, 요런 표준세율에다가 플러스 2%의 4배를 더 내라.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4배. 그럼 2%의 4배면은 몇 프로 더 나오는 거예요? 8%가 더 나오는 거죠. 8%가. 그렇죠? 8% 더 내세요. 아니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길래 그러냐? 당신은 사치스러운 재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치스러운지 아닌지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사치성이냐?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사치성이야. 네? 자, 예를 들어서 별장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는 아파트도 지금 사야 되는데 지금 그렇죠? 별장, 쫙 있는 10억짜리 별장 그런 거 이해하시겠죠? 연예인들 그냥 별장. 그럼 우리가 일반인으로 치고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많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많이 받아야지. 한 8%가 뭐야? 한 80% 받아야지. 어차피 나는 못 사, 어차피. 그렇죠? 네, 그렇죠? 남이 사는 건 배 아픈 거야. 그렇죠? 두 번째, 골프장. 아이고야, 골프 연습장 몰라서 골프장 내가 어떻게 사? 그렇죠?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고급 오락장은 뭐냐면요, 카지노 같은 거, 카지노. 정성 카지노. 집에 오락 기능이 있어도 우리 애가 오락장을 어떻게 사? 이거 어떻게 사, 이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취득하기 힘든 거를 만약에 취득을 하면 세금 많이 받겠다 이거예요. 그래야죠. 우리 이런 이제 비슷한 개념이 뭐냐면 지금은 이제 이것이 이름이
개별 소비세로 바뀌었는데 옛날 특별 소비세라는 것이 있었어요. 특별 소비세. 특소세라고 보통 얘기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냉장고 같은 거, 냉장고 이거 사치성이 아니에요. 냉장고. 사치성이 아니죠. 근데 옛날에는 냉장고 이거 다 가전제품 사치성이었어. 그래서 옛날에는 특별 소비세를 따로 받았던 거예요. 세금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다가 이 특별 소비세가 폐지가 된 거야. 어떻게 냉장고가 사치성이냐. 그게 지금은 그걸 안 받아요. 하지만 지금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승용차. 승용차는 지금도 붙어 그게. 개별 소비세라고 해서. 특별한 말 없애버리고 이름을 바꿨어. 특자를 개자로. 개별 소비세. 네? 거부감이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승용차가 사치성이? 승용차가 어떻게 사실 필수품이지. 그러면 그거 개별 소비세 없애달라고 하는데도 없애준다, 안 없어준다 이거야. 그 세금이 엄청나거든. 우리가 자동차 판매 대수가 몇 대인데요. 그렇죠? 우리나라만큼 자동차의 소비량이 많은 나라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왜 그럴까를 생각해봤어. 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자동차나 핸드폰이 잘 팔릴까? 그 이유는 폼생폼사야. 폼생폼사. 폼에 살고 폼으로 죽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저 사람이 사니까 나도 사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외국 애들은 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근데 우리는 수리할 줄 모르잖아. 외국에는 자기네 그 창고에다가 자기가 직접 수리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문화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오히려 판매 촉진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자, 이해하시겠죠? 사치성이 뭔지.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취득하기 힘든 거니까 세금 많이 받겠다 이거예요. 많이 받아야죠. 그러면 그 사치성 재산에는 뭐가 있어요? 별장, 골프장 밑줄,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선박은 뭐냐면 요트 같은 거, 요트. 고급 주택, 모 연예인의 대저택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걸 취득하면은 표준 세율과 중과 기준 세율에 몇 배를 더 받는다? 100분의 400. 100분의 400이면 4배죠, 4배? 네. 그럼 결론적으로 요 2%, 요거를 중과 기준 세율이라고 그래요. 중과할 때 적용하는 기준 세율이다. 기준점의 세율이에요. 기준점. 요 기준점의 세율을 딱 잡아주고 이거에 몇 배? 4배를 더 받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2% 4배니까 토탈 8% 더 나오는 거죠. 세금이.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시 박스에 보시면은 무슨 지역이라고 되세요? 과밀 억제권역. 여기서 과밀 억제권역은 서울 경기 지역을 말합니다. 서울 경기 지역의 과밀 지역 내 본점은 본사죠, 본사. 네. 주사무소. 자, 본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본점은 영리법인이에요. 영리법인. 그 다음에 주사무소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주사무소는 비영리법인. 자, 이런 영리 비영리법인의 사무소를 취득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장 신증설에 따른 사업용 물건을 취득하면은 표준 세율에다가 플러스 중과 기준 세율 2% 몇 배를 더 받겠다? 2배. 아까 사치성보다는 덜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니 공장 지어주고 뭐 이런 거 공장 지어주고 이런 게 왜 문제가 될까? 자, 공장 짓는 게 문제가 된 건 아니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이거예요. 자, 여기가 서울이에요. 여기가 서울. 그다음에 여기는 경기도야. 경기도. 서울. 그러면 서울하고 경기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합니다. 과밀 억제권역. 네. 그러면 과밀 억제권역의 말뜻은 뭘까? 인구 밀도가 높다 이런 얘기지.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그러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라서 이런 위성 도시를 많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청주야, 청주. 청주에서 건물을 갖고 있던 요 회사가 건물을 처분하고 자, 뭐 인생 뭐 있냐? 우리 메인 중앙으로 진출해야지. 중앙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중앙으로. 그렇죠? 답답하다 이거죠, 청주는. 그래서 이걸 팔고 여기다가 본점, 서울을 본점으로 딱 두고 싶은 거야. 그런 로망이 있죠. 그러면 본점을 해서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준 거, 건물을 지어서 취득하는 거. 이게 뭐가 문제냐? 사실 건물 지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 건물을 짓는 순간 여기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다 따라 들어올 거 아니야.
물론 뭐 그만두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죠? 사람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럼 가뜩이나 인구 밀도가 높아서 억제하려고 하는데 이 억제 지역에다 불을 지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오히려 과밀을 억제하려고 이걸 만들어서 뭐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 들어와 버린 거야. 그래? 너 들어왔어? 그럼 세법상 규제하는 게 딱 한 가지야. 세금 많이 받는 거지 뭐. 그래 그토록 들어오고 싶으면은 들어오셔. 우리는 이거 세금 많이 받을 테니까 중과가 때리겠다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는 왜 중과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취득하기 힘든 사치성을 취득했으니까 규제한다는 거고, 얘는 규제 목적이 뭐냐면 지어서 이걸 취득했기 때문에 중과한다는 뜻이 아니라 취득을 해서 뭐가 따라 들어오니까? 사람이 들어오니까. 이걸 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밀 억제권역이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과밀.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니까 여기다 함부로 뭘 짓거나 뭘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공장 같은 거, 공장 짓는 게 뭐가 문제야. 근데 공장 한 번 짓지 말아라.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그러면 경기도가 아닌 여기에다가 공장을 딱 지으면 여기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경기도가 아니면서도 공장이 많은 지역이 어디 있어요? 우리 여기 평택 가까운 데 있잖아. 좀만 내려가면 천안. 천안에 공장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천안 공장 많아요. 천안 삼거리 호두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공장이 많지. 천안에 공장이 많단 말이에요. 이거 다 보이는 거예요. 천안은 과밀적이 아니거든. 근데 과밀적이 아니면서도 경기도도 가깝잖아. 서울에도 가깝고. 그러니까 천안에 뭐가 많냐면 부품 공장들이 많아요. 외국계 회사 부품 공장들이 많아요. 벤츠 뭐 이런 공장들이 많은 부품 공장들이. 그럼 부품 조달을 그거는 이제 뭐예요? 열차로 해서 딱 보내면 돼요. 열차로 쭉 보내면 되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안이 거기가 이제 발달한 거예요, 이게. 천안이. 그렇죠? 그럼 여기서 과밀 억제권역은 이제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다가 이런 걸 지으면은 문제를 삼겠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 지역에다 뭘 짓지 말라는 이거야. 뭐 건물을 올린다거나 함부로 공장을 세운다거나 이런 걸 하면은 규제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도시. 대도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랍니다. 대도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라고 해요. 그런 대도시에다가 법인을 설치, 전입. 전입은 뭐죠? 이사 오는 거죠. 그 다음에 공장 신증서를 따는 부동산 취득하면은 표준세율의 3배에서 자, 여러분들 그 박스를 보세요. 409페이지 박스. 지금 제가 박스 보고 얘기하는 박스. 그 박스의 요약이 잘 돼 있잖아요. 그 박스 요약을 밑에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표준세율의 몇 배? 얘는 3배에서 마이너스 2%, 2배를 빼. 제일 작네요. 그렇죠? 일단 또 빼기가 있으니까. 그럼 얘는 과밀 억제권하고 좀 비슷한 말이야.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의 역시 대도시에다가 왜 땅을 사고 땅을 사고 건물 사냐 이거야. 그러면 이것도 규제하는데 얘는 표준세율의 몇 배? 3배에서 마이너스 2%, 2배만 중과하겠다. 그러면 대도시, 그럼 대도시가 아닌 데다가 부동산 취득하는 것은 중과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대도시가 되려면 인구 몇만 이상? 50만 이상. 그럼 여기서 대도시는 전국의 대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 지역의 대도시를 말해요. 지방 대도시는 빠집니다. 그 말이 지금 숨겨져 있는데 여기서 대도시는 서울, 경기 지역의 대도시를 지칭해요. 그러면 서울, 경기 지역의 대도시일지라도 결론적으로 뭐예요? 대도시가 돼야지 중과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50만, 그래서 50만이 중요한 거예요, 50만이. 그럼 평택시는 50만 원이래. 50만이 넘어야 안 넘어요? 안 넘죠. 지금 한 47만이나 8만이죠. 48만. 2만 명 모자는 거야. 그러니까 평택에다가 뭐 땅 사고 기업이 뭐 사면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야. 왜? 2만이 모자르잖아. 그럼 2만이 넘어가는 순간 평택도 중과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경기도라고 다 중과되는 것이 아니라 50만이 돼야 되지. 그러면 경기도 중에서 50만 이상이 되는 수원은 50만 되겠죠. 그럼 수원에다가 만약에 부동산 사면은 그거는 중과를 맞는다 50만 됐으니까. 이해되세요? 근데 평택은 50만이 안 되잖아요. 안성 50만 되나요? 아이고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부동산 사면은 중과를 안 맞아. 그렇죠? 그러면 내가 절세적인 측면에서는 수원에다가 부동산 사야 돼요? 안성이나 평택에 사야 돼요? 이제 안성이나 평택에 사야 되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대도시는 인구 50만. 그게 중요한 겁니다. 50만 이상의 서울 경기 지역의 대도시에다가 부동산을 또 사면은 이것도 중과를 맞는다. 자, 거기까지가 이제 오늘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그 밑에 보시면 사전보다 쉬운 용어 설명에 과민 억제 권역의 범위에 나와 있죠? 그건 참고로 보세요. 서울시, 인천, 광역시, 의정부 등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가 3번에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자, 그 내용이 있으면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우리 세율은 일단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뭐가 있다? 기본이 되는 세율이 뭐다? 표준 세율. 이거 아까 연습 충분히 해봤어요. 그러면 계산하는 요령은 신고가액, 시가, 변액, 사회성 요거 세 가지 중 하나를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다가 표준 세율을 곱해주면 되고 만약에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세금을 더 받겠다는 거죠. 근데 규제의 목적이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별장 같은 사치성 재산을 추가하면 규제하겠다. 두 번째가 서울과 경기도 지역을 뭐라고 한다? 과밀 억제 권역. 이런 과밀 지역에다 뭘 지으면 중과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뭐라고요? 대도시. 이런 대도시에다가 부동산 취득 등기를 내면 이것도 규제한다. 하지만 대도시가 안 되면 같은 경기도권이라도 중과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차이다. 그러니까 절세를 하면은 그런 50만 넘지 않는 데다가 사놓으면은 절세 효과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자, 일단 오늘은 머니 계산에 대한 얘기가 좀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특례세율 예외적인 거 요거 하고 취득세를 마치고 이제 등록면허세로 다음 주에 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 달이 딱 끝나는 거예요. 다음 주가 이제 딱 11월 달. 시간이 금방 가죠. 예, 공부하면요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렇죠? 네. 자, 어쨌든 남은 요일들 금요일 토요일도 잘 수업 들으시고 어쨌든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기초 입문 과정에서는 우리가 뭘 다 알려고 한다기보다는 모르는 거는 모르는 대로 체크하고 넘어가자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야지 내가 마음 편해. 근데 그걸 처음부터 다 하려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모르는 거는 그 다음에 1월 달에 들 때 또 우리가 하는 거니까 똑같이 하니까 그때는 또 이해가 될 수 있다. 아셨죠? 네. 그리고 수업을 들으면 간단히 복습을 하자. 그렇죠? 복습. 대신 연구는 하지 말자. 그렇죠? 네. 복습만 간단히 하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